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안구 영상 자동 판독 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할 김희주, 노수정, 박진우, 정지수입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모델을 작성하였고, 두 번째로 오그멘테이션과 오버샘플링에 대해 연구를 했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메이커 찾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OCT란 빛을 사용하여 생물 조직 내에서 마이크로미터 해상도의 3000 이미지를 캡처하는 의료 영상 기술입니다. 이러한 OCT로는 CMV, DME, 드라진, 노멀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사진 순서대로 이에 대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들은 CNN 기반인데 우선 CNN이란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하며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실 수 있듯이 컨볼루션을 여러 번 거쳐서 마지막 결과값을 뽑아내는 게 CNN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첫 번째 모델은 VGGNet으로 CNN의 일종인데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해서 이를 통해 비선형성을 증가하고 학습 효율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했던 모델은 레지넷 모델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 단계를 건너뛰는 듯한 스킵 커넥션을 사용해서 원래는 hx라는 함수가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방식을 fx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fx의 값이 0으로 가까워지게끔 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했지만 구현을 하지 못한 모델은 모바일넷 V3로 저용량 환경에서의 구동을 위한 모델이고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연산량을 감소시킨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구에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려 했는데 앙상블 기법이란 여러 모델의 결과를 모아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하드보트랑 소프트보트 등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드보트는 결과의 빈도만을 따지는 것이고 소프트보트는 결과의 평균을 따지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모델을 소프트보팅으로 합성하려 했고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결국 VGG넷이랑 레지넷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OCT 데이터에 대해 어규멘테이션과 오버샘플링을 진행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우선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영상의 크기를 같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지난 사전 연구 발표 때 말씀드렸던 센터크롭 같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나오기를 저희가 병변에서 담기게 나오기를 기대하였는데 실제로는 오른쪽 이미지처럼 병변은커녕 망막도 똑바로 담기지 못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센터크롭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은 이 립사이즈로 그 사진의 크기를 통째로 변형시켜서 224 곱하기 224 사이즈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앞에서 보신 6개의 이미지와 같이 사진이 꼭 정사각형이 아니더라도 망막과 병변이 전부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립사이즈를 이번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해보았던 6가지 어규멘테이션의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오버 샘플링만을 적용하고 아무런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어규멘테이션, 컷아웃, 믹스, 컷믹스, 어그믹스 등의 방법들은 오버 샘플링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추가로 적용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의 클래스별 데이터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CMV의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다른 데이터 클래스들을 CMV 클래스의 데이터에 맞게 더 늘려서 랜덤하게 늘려서 이번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버샘플링에 추가로 적용한 어그멘테이션인데요. 저희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5개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인 로테이션, 컬러지터, 가우시안 블러, 솔라이즈, 호리젠탈 플립을 적용하였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 어그멘테이션들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사용한 오리지널 이미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로테이션 같은 경우를 적용하면 오른쪽과 같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컬러지터에서 브라이트니스를 변경하면 오른쪽처럼 밝아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컨트라스트를 변경시키면 이렇게 영상의 대비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지만 약간 영상이 좀 더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솔라이즈는 임계값 이상의 값들을 전부 밝게 처리해서 오른쪽처럼 바꿔주는 기법입니다. 다음 호리젠탈 플립은 간단하게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델에. 그리고 3, 4, 5, 6 모델들은 어그믹서, 심플 데이터 프로세싱 메소드, 이 논문에 나온 4가지 방법인 컷아웃, 믹스업, 컷믹스, 어그믹스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그 4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 사용한 2가지 이미지이고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이미지에서 랜덤하게 잘라서 오른쪽 이미지처럼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믹스업은 2가지 이미지를 섞어서 라벨을 2개로 바꿔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컷믹스는 오른쪽 이미지의 일부분을 잘라서 그 왼쪽 이미지에 더 씌움으로써 이거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벨을 변형시켜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어그믹스인데요. 어그믹스는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데이터들을 서로 합쳐서 라벨은 하나로 해서 학습시키게 되는데 저희가 어그믹스에 사용한 어그멘테이션은 컬러 지터, 로테이션, 솔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적용해 보았을 때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프레시전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만 적용한 것과 어그믹스를 적용했을 때가 같았고 다른 리콜, F1 스코어, 어큐러시는 전부 어그믹스를 사용한 모델에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바이오마커란 CNN으로 OCT 영상을 분류한 뒤 병변의 위치를 표시해주어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캠과 그래드캠을 이용하여 바이오마커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캠이란 모델이 이미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시각화해주는 알고리즘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고 피처맵과 웨이트를 곱하여서 히트맵을 생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의 구현 방법입니다. 먼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여 원래 모델에서 에버리지 풀링 후 아웃풋 사이즈가 7,7이었던 것을 1,1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처맵과 FC 레이어의 웨이트를 구하여 곱한 뒤 모두 더하여 히트맵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히트맵을 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리사이즈하여 이미지에 덮어 씌웠습니다. 다음은 캠의 구현 결과입니다. 순서대로 CMV, DME, 드로이센, 노멀의 결과이고 중요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병변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진은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은 모델의 캠 결과이고 다음으로는 어그멘테이션을 한 모델의 캠 결과로 어그멘테이션을 한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아져서 캠이 더 병변을 잘 표시해 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에 한계가 있었는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여 원래 모델 구조를 변경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기존보다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드 캠을 사용하여 연구를 더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드 캠이란 캠의 일반어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지 않고 FC 레이어의 웨이트 대신 그레디언트를 평균 내어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모델에 후크를 걸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하여 그레디언트를 구한 뒤 이 값을 평균 내어 가중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캠과 다르게 렐루를 적용하여 음수인 부분은 버리고 양수인 부분만 가져와서
양의 영향력을 두는 부분만 히트맵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캠의 구현 결과입니다. 그래드 캠의 구현 결과입니다. 아까 캠보다 병변의 위치를 더 잘 나타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서 그래드 캠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의의 및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존재하던 모델을 OCT 영상에 적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안구 질환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기법과 오버 샘플링을 활용하여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였고, 보다 일반화된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그믹스 등의 기법이 의료 영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과 그래드캠을 활용하여 바이오마커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해당 부분을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세그멘테이션도 가능하다면 병변을 확인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학생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혹시 팀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의응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학생 여러분들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팀에서는 그냥 준비되는 대로 하라 그랬었는데 조금 학생 사이드에 텀이 있는 것 같아서 발표한 학생 순서대로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조교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첫 번째 발표한 학생부터 자기 학교랑 이름 말하고 소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 1학년 박진우입니다. 이번 안구 영상 자동 판독 기술에 대해서 이것을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1학년 노수정이고 평소에 딥러닝을 많이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력이 부족한 편이라서 맨날 생각만 했다가 이번 연구를 참여하게 되어서 딥러닝에 대해 조금 알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썬 자체가 처음이라서 좀 헤맸는데 조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학생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과학고 정지수입니다. 다들 딥러닝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배워봤던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딥러닝을 전에 배워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배우기만 해봤지 직접 해본 거는 거의 없는데 이번 기회에 뭐 데이터를 직접 건드리기도 하고 학습시키기도 하면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특히 어려운 게 있어서 막힐 때마다 조교님한테 물어보면 조교님이 시간도 신경 안 써주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희주이고요. 저도 딥러닝에 대해서 직접 공부하고 구현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신청하게 되었고, CNN에 대해서 들어만 봤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자세히 원리와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캠과 그래드캠을 구현해보면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도 모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시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고, 딥러닝 부분과 CNN 부분에 더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호 연구 기간 동안 캠의 성능을 계산하거나 가이드 그래드 캠을 구현하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도 더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조교님이 잘 알려주시고 추가적인 내용도 알려주셔서 너무 재밌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스트 의료영상처리 연구실의
사실 그래드캠이나 뭐 어그믹스 같은 논문들까지 살펴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냥 일반적인 모델, 뭐 앙상블 메소드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할까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참여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따라와줘서 되게 재미있게 네, 조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